남작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목이 참 거시기합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상대로 사기를 제대로 치는 방법을 알려준다니? 아니 이런 미친놈이 정신이 나갔나?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필리핀에서 제대로 한 건 사기를 크게 당해서 전재산 수십억 날리신 제 아버지 지인분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주제로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내보면서 느꼈던 필리핀에서의 사기를 치는 유형, 사실 주위에 사기를 당하는 사람을 많이 본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유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 처음 필리핀에 여행 또는 정착하러 온 분들에게 접근하여 뜯는 거머리 같은 스타일. 처음 새로운 곳에 오면 뭘 해야 할지 망망한 게 정상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를 알게 되죠. 지인의 소개로 만났던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되어 연락이 시작되던 우연히 만나던 결국 이 사람의 입김과 친절함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되면서 의지를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호영호재하다가 어느 날 좋은 사업 건수가 있다. 근데 내가 자금이 좀 모자라니 투자를 해달라 등의 권유를 받습니다. 또는 소액 차용 등의 요청이 들어오면서 이제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건데요. 이건 낮은 레벨의 사기 유형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유형으로 사기를 당하고 주로 이런 사람들이 필모 같은 카페에 자주 등장하는 요주의 인물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소의 경우에는 이게 보통 사건이 작아서 영혼까지 털리는 경우는 드물어요. 2번, 제대로 세팅된 환경에서 큰 건 한탕 사기당하는 경우. 이런 유형은 자주 발생하는 유형은 아니지만 이 유형의 덫에 걸리면 영혼까지 탈탈 자동 세탁기 탈수기처럼 털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두 가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 세탁을 통해 주변들을 터는 건데요. 예전에 어떤 놈이 뜬금없이 등장해가지고 자기가 필리핀 유력 정치인의 양아들로 입양되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유력 정치인과 사이좋게 찍은 사진들, 그러니까 그냥 어느 회견장에서 만나 기념사진 찍은 그런 게 아니라 사진이 상당히 가족적인 분위기 또는 그러한 사생활 같은 장면이 보이죠. 이런 장면에서 진짜 부자지간 같은 느낌을 주는 사진들을 보여지게 되고 현지인 따갈로그를 상당히 잘 합니다. 그리고 옷 입는 것, 차량, 사무실 등등 시작해서 보면 명품도 제대로 잘 거쳤고요.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런저런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자기 명함 뿌리다가 어느 날 필리핀 정부에서 나온 좋은 프로큐어먼 건수가 있는데 이거 해볼 사람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그 이유는 안 봐도 비디오죠? 이게 한 10년 전 정도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때 이놈에게 물린 사람 꽤 많았다는 풍문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저희 아버지 지인분의 슬픈 이야기인데 이건 정말 빼박 사기입니다. 이분께서 한 20년 전부터 필리핀에 골프 여행을 자주 다녔다고 합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돈도 좀 있으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디에서 일 열심히 하며 사는 열일 착한 범생 코스프레 하는 한국놈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늘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고 성실하게 그분께 도움을 드리고 사소한 문제들도 처리해드리고 하면서 호감을 쌓았더랍니다. 절대로 입 밖으로 돈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일절 내놓지도 않았다고 해요. 이렇게 어느 기간 동안은 친분을 유지하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 지인분께서 필리핀에 오셔서 자네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물어보니 사장님 제가 이제서야 작은 사업 하나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초기 비용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규모를 맞춰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지인분께서 오지랖이 발동 걸리신 거예요. 그래?
얼마가 모자라길래 그래? 아니요,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냥 조금이에요. 시작 규모만 좀 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봐. 네, 그냥 XXX 이 정도입니다. 지인분 보시기엔 이 소소한 금액을 X로 치기도 좀 힘들고, 이 녀석 사업하려고 하는데 그 작은 돈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해? 그럼 이건 내가 도와줘야지. 못 받아도 그만인 푼돈인데 뭘. 이렇게 그 소액을 빌려주셨답니다. 스발, 이게 바로 화근이 된 거죠. 이 사기꾼이 돈을 빌려서 주기적으로 이자까지 쳐서 아주 착실하게 갚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사업이 확장된다면서 사진까지 찍어 보여주며 조금만 더 큰 액수, 그리고 같은 패턴, 이자까지 쳐서 또 제대로 다시 갚고, 사업은 계속 커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이미지 메이킹 제대로 되었죠. 이놈은 믿고 일 시켜도 될 놈이다. 참 악착같이 열심히 사는구나.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이 끝나는 시점에 이 지인분의 취향을 아는 이 사기꾼 놈이 이제 드디어 낚싯줄을 던집니다. 사장님, 그간 유흥도 안 하시고 골프만 몇 년 오셨는데 필리핀 골프장이 마음에 드시나요? 그럼 여기 날씨도 좋고 손님 접대하기도 좋고 골프장도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자주 오잖아. 그러시구나. 근데 왜 자네 뭐 할 얘기가 있나? 네, 이게 제가 좀 주제 넘은 소리라 굳이 해야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만요. 실은 마닐라에서 가까운 모 지역에 XXX 골프 컨트리 클럽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거기? 그 골프장 꽤 쓸만하던데. 근데 거기 외국인이 지분을 가질 수 없지 않나? 이분도 사업을 오래 하신 분이라 산전수전 겪어서 쉽게 당하지는 않죠.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법인을 세우고 또 이렇게 해서 어쩌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성도 보셔도 이 정도는 벌릴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사기꾼 놈도 나름대로 공부를 제법 한 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계속 오가고 사기꾼 놈은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 돈 빌리고 갚고를 반복. 이러다가 이번에는 진짜 사전 답사차 지인분이 필리핀에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전 입국과는 완전히 달라요. 공항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부터 필리핀 경찰들이 이분 일행을 에스코트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타고 이동하던 스타렉스 이런 것도 아니고 고급 외제 밴으로 이동을 합니다. 앞에서 오토바이 탄 경찰들은 모든 지나가는 차량들을 세우고 달리죠. 지인분은 와, 이게 웬일이야? VIP 대접 받는 건가? 네, 여기에서 아주 큰 떡밥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기꾼이 말하길 이 CC클럽은 소유주가 어느 가족의 소유 중인데 여기에 가장 핵심 인물이 필리핀의 육군 장성이다. 그러니 이번에 오시면 그분과 만찬이 잡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인분은 이번 여행 초기부터 VIP 의전 서비스를 받고 하니 필리핀에서의 권력 체감을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서 다시 경찰 호의를 받고 실제 그 장성이 있는 부대까지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성이 준비한 헬기를 타고 직접 그 골프장 지역으로 날아가서 이동을 하게 된 건데요. 하늘에서 바라본 골프장과 장성이 말하는 이쪽 주변 땅은 누구 거고 이건 내 것이고, 그렇게 헬기 투어를 마치고 식사 및 만찬을 하고 난 뒤 지인분은 믿음이 200% 가게 되죠. 그렇게 일 진행이 빠르게 전개되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한 20억 원 정도의 돈이 이동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뭐 잘 아시겠지만 사기당하고 그 지인분은 폐인되셨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다시 필리핀에 와서 장성을 찾아 다시 만날 이야기 해보니 그 한국 사람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몇 번 만나서 식사를 대접을 받고 해서 안면만 익히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시는데 그 골프장 주변 구경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고 가급적이면 헬기 동원을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은 자기가 넉넉하게 지불하겠다고 해서 장성은 그렇게 어레인지를 해준 것 뿐이라는 이야기였고, 여기 땅 주인이 당신이 맞냐고 하니 내 인척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 맞고 팔 생각도 없는 건 아닌데, 문제는 나는 그 한국 사람에게 돈을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네, 스토리 끝입니다. 결국 두 사람 다 이 한국 사기꾼 놈에게 농락당한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한국인의 이미지 실추시키는 농락을 당하고, 한 분은 전 재산에 가까운 자산을 털리고. 그때 제가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그 지인분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 주시라고. 제가 아무래도 현지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뭘 찾아보거나 하겠다고. 아니면 그놈이 여기 남아있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잡아 족치겠다. 근데 포기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사기꾼 놈 넘겨받은 돈을 바로 돈 세탁한 다음에 태국으로 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러 제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 얼굴을 뵈니 10년이 지났어도 완전히 망가진 얼굴이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한 10년 동안 쩔은 그런 모습? 술 한잔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필리핀에서 그놈에게 사기만 안 당했어도 하시는데, 그걸 보고 있는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에서는요, 그냥 현지인에게 사기를 당하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소소한 금액을 떼이는 정도라 웃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한국인에게 사기를 당하면 많이 괴로워집니다. 그럼 여기 있는 모든 한인들이 사기꾼이냐? 천만에요. 그건 절대 아니죠. 대부분의 분들이 열심히 사시는 선량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사기꾼들이 숨어들어 있기 마련입니다. 한국에 돌아가 봐야 할 것도 없고, 아니면 이미 한국에서 수배령 떨어져 필리핀으로 도망친 놈들도 많고, 필리핀에서 돈 벌 능력도 없고 하다 보니 여기서 노가다도 못하죠? 그럼 뭐 하겠어요? 필리핀에 새로 오는 어리버리한 한국인들에게 접근해서 빨대를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제게 10대 때부터 늘상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There's no free lunch. 두 번째, 본인에게 득도할 게 없는데 과잉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 경계하세요. 어떤 미친놈이 자신의 시간, 돈을 까먹으며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겠어요? 세 번째, 특히 해외에서는 본인의 직감만 믿으세요. 본인의 의지대로만 행동을 하세요. 그 행동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질지언정 적어도 나무로 인해 망했다는 이유는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요. 네 번째, 절대로 마음의 가드를 내리지 마세요. 남에게 의지하는 순간 이미 당신은 좋은 낚시감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외로움 많이 타시는 분들 절대로 필리핀 오지 마십시오. 필리핀 와서 시간 지나면 더 많이 외로워집니다. 그때가 바로 방심의 길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여섯 번째, 생판 모르는 사람이 사업 이야기로 접근을 한다? 그럼 일단 거르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업거리가 있으면 지가 어떻게든 돈을 만들던 주변 친지에게 부탁해서 돈을 빌려서 하든 혼자 하지, 그걸 왜 생판 모르는 당신과 나눕니까? 사기치라는 수작 아니겠어요? 일곱 번째, 이 나라 공공기관에 접수해야 하는 그런 공식적인 서류만 아니라면 나머지 서류들은 위조하기가 너무 쉬운 나라입니다. 단돈 2-3만원이면 여권만 빼고 일반적인 문서들은 아주 그럴싸하게 위조 가능합니다. 마닐라 렉터 쪽에 가면 그런 영세한 위조 가게들이 천지 삐까리예요. 서류 공증받는 것, 그것 역시도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경찰 의전 받는 거요, 에이 그거 돈만 주면 누구나 경찰 VIP 호위 해줍니다. 그게 경찰에게는 부수입이거든요. 마지막으로요, 번외 이야기를 하자면 자고로 어느 나라를 가나 마찬가지인데
진짜 영향력 좋은 또는 줄이 있는 분들은 남들 앞에서 설레발 치면서 이게 있네 저거 있네 어쩌네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와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떤 횡설수설을 하는지 잘 듣고만 있다가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한 후 좀 가능성 있어 보이는 사람이네 싶으면 어느 순간 불러서 이럽니다. 자네 이런 거 한다고 했지? 그럼 여기로 한번 가봐. 그리고 내가 보냈다고 해봐. 그러면 아마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인 게 보통입니다. 그러니 주댕이 나불대는 알람망구 끼는 사람들과는 사업적인 거는 같이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다음에도 또 새로운 토픽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금족화된 시간을 시덥지 않은 컨텐츠로 소모시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